안녕하세요. My Political Orientation, 나의 정치 정체성. 이번이 네 번째 비디오인데요. 세 번째 비디오는 벽만 나오는 영상이었는데 조회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가 나온다고 해서 조회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번째 영상이고요. 저는 소위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물론, 지금 비닐을 쓰고 있어서 검은머리가 보이진 않지만, 겉머외라고 하죠. 소위 좋은 말은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 부르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외국 국적자고요. 오늘 마침 저의 생일이고, 그러니까 혹시 악플이나 이런 거는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침 제 생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 비자를,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자란 대한민국에서 제가 외국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함도 있고요. 사실 불편함이 더 많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또 3년짜리 비자가 대한민국에서 제가 비자로 지내고 있는데 3년이 벌써 훌쩍 지나가서 또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고, 오늘 마침 그렇게 방문을 해서 비자 연장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한마디로 그냥 좋은 경험이에요. 항상 정말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근데 비자를 연장하고 나오면서 이제 3년이 또 연장되면서 내가 언제까지 대한민국에서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비자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그냥 제 자신이 또 한편으로는 어색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색하기도 하더라고요. 살면서 관광비자, 우리 여행을 다니면 관광비자도 찍어주고 하잖아요. 그 여권에. 근데 관광비자가 아닌 저는 그 해외에서 체류비자를 여러 나라에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4개 나라에서 체류비자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체류비자라는 건 소위 말하는 관광비자는 아니죠. 말 그대로 장기 비자죠. 이제 거주하는 비자를 살면서 4나라에서 받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색다른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일반 분들이 많이 못 해보는 경험이겠죠. 어쨌든 오늘 그 비자 연장하면서 굉장히 너무 또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되게 간소화 돼가지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서류 같은 것도. 근데 제가 사실 이 비자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내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제 이 비자 연장을 위해서 서류를 하나 준비해야 됐었는데, 그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예전에 안 좋았던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건드려야 됐고, 또 그 트라우마를 건드는 그 경험을 다시 하면서 또 더 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서류를 하나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사람이 자기만의 사람마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몇 년 전에 그게 상처가 되는 일이 있었고, 요번에 다시 그 서류를 준비하면서 또 다시 그거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 트라우마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다시 경험을 해야 되는. 근데 어쨌든 결과가 또 좋지 않았고, 그 상처를 건들면서 어쨌든 서류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하루였지만
그 여파가 굉장히 며칠 정도 지속될 정도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몇 년째 가끔 훅훅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진짜 너무 황당했던 거는 비자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 그 예약 순번이 됐고 이제 제 신분증과 여권 이런 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그 서류가 필수 서류였으니까 그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니까 그 담당 이민관 분께서 이 서류는 제출 안 하셔도 돼요. 그 한마디에 정말 그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이 서류를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겪지 않아도 될, 경험하지 않아도 될, 다시 몇 년 동안 끄집어내지 않았던 트라우마를 다시 건드려야 하면서까지 준비한 이 서류를 그냥 그 이민관분께서 아예 받아서 확인하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서류 안 주셔도 됩니다. 즉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뭐 결과적으로는 그 이민관분은 너무 친절하셨고 또 뭐 제출 안 하는 서류니까 저도 그냥 다시 제 가방에 넣었지만 정말 비자가 잘 연장돼서 그거는 한숨을 돌렸지만 정말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이거를 누구를 탓해야 하나 누구를 탓해야 하나 마치 뭐 생일에 큰 의미를 두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가족들은 다 외국에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지금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일부는 제 책임도 있고 일부는 또 상대 측의 책임도 있고 참 이거를 그냥 어떤 사람들은 툴툴 털고 잘 극복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사람이 상처가 되려면 그게 이렇게 순간순간 불쑥불쑥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냥 일은 잘 처리됐으니까 굉장히 즐겁고 좋은 마음이지만 한편으로 그 서류 하나 때문에 제가 경험해야 했던 그 며칠 전에 안 좋았던 기억들 그리고 그간에 쌓아왔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한 번에 올라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의 우리가 말하는 뭐 진리 옳고 그름이 되게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 경계가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가 억울한 거고 또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대편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물론 개인 간에 이렇게 일에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저와 이제 어떻게 보면 집단이죠. 저와 한 집단의 이런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기 때문에 기관이죠. 이제 개인과 기관의 그런 일에서 상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일개 소위 말하는 한 명의 사람이 기관을 상대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뭐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저 사람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제 집사람이죠. 그래도 생일이라고 남편 생일이라고 음료와 케이크를 배달해줘서 너무 감동해서 뭐 제가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남편분들 우리는 부인들에게 뭐 명품백도 선물하고 뭐 다양한 뭐 여러 가지도 하시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부인이 선물해준 음료 한 잔과 케이크 하나에 정말 너무 고맙네요. 뭐 요즘 그런 신조어 중에 대한민국 뭐 남성을 그리고 뭐 여성을 조롱하는 그런 언어들도 있는데 뭐 제가 그런 언어를 알지도 못하고 뭐 또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은. 어쨌든 비자 다 갱신하고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집에 다시 와가지고 혼자 밥 먹고 또 이렇게 지금 바로 옆에는 없지만 해외에 있는 가족한테 선물도 받고 세상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도 드려야겠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 기준으로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부모님에게 제 또래 되는 남성들 기준으로 이제 저희 뭐 50이면 부모잖아요. 우리 나이도. 결혼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가 있으시겠고 뭐 혹시 제 또래들의 남성분들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자주? 저는 뭐 아버지한테는 사실 살면서 그래도 몇 번은 했던 것 같아요. 나이 먹고 이제 40대 넘어가면서 아버지한테도 뭐 손에 꼽을 정도는 아버지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어색하죠. 그리고 엄마한테는 뭐 지금도 엄마한테는 엄마라고 합니다. 참 그렇죠. 엄마한테는 엄마라고 하고 아버지한테는 아빠라는 말을 어렸을 땐 했겠죠. 근데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선 언제부턴가 아버지라는 말을 그렇게 아버지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아버지한테는 엄마한테는 한 20대 뭐 중반 이때부터 그냥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20대 중반부터는 엄마한테는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참 우리 또래 대한민국 남성이 부모님에게 그 말을 그렇게 내뱉기가 참 쉬운, 물론 그렇게 잘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잘 표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마침 오늘 제 생일이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뭐 해외에 있을 때는 뭐 보이스톡이나 이런 걸로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같이 있을 때는 통화를 하는데 제가 엄마한테 고맙다고 이제 제 생일이 되니까 사실 제가 뭐 다른 남성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사실 뭐 생일이라고 특별한 건 없죠. 생일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어떤 이런 감정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그렇게 내 생일이니까 뭐 어떻게 축하받아야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전화했죠. 그래서 나 낳느라고 엄마가 고생했지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엄마가 다른 분들하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뭐 저희 또래 부모님들 뭐 이제 다 뭐 70대 80대 이러시니까 사실 그런 표현들에 그런 살가운 그런 표현들에 참 어색해 하시죠. 왜냐면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런 거에 익숙한 문화나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해 하시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물론 마음으로는 뭐 정말 사랑 그 이상이겠지만 그래도 표현에는 늘 이렇게 약간 부끄러워 하시고 이렇게 약간 쑥스러워 하시고 그런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게
부모님이 이제 살아 계실 때, 건강할 때, 그리고 잘 소통이 되는 그때 많이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 세대만 해도 참 그게 어색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 중에 조금 더 좀 과묵하시거나 표현에 서투신 분들은 아마 배우자한테도 사랑한단 말을 많이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입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이 채널이 나의 정치 정체성이지만 사실 뭐 정치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정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 여러 나라에서 그래도 살아보면서 여러 나라의 그런 상황들, 뉴스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뉴스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 정치, 경제, 사회 아니겠습니까? 뭐 문화, 예술, 체육 뭐 다양하지만 어쨌든 모든 나라의 메인 뉴스에서는 가장 크게 다루는 부분이 정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외국인이기도 하지만 뭐 미국 뉴스, 캐나다 뉴스, 그리고 영국 뉴스, 유럽 뉴스, 당연히 예, 대한민국의 뉴스, 이런 뉴스를 뭐 제 직업이 이런 뭐 미디어 쪽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상 여러분들이 뭐 다음이나 네이버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뉴스들을 접하는 방식처럼 저도 매일매일 수십 년간, 그러니까 일상이죠. 일상적으로 그런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어쨌든 한국 분들은 당연히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 뉴스를 접하시는 거고, 물론 뭐 한국 분들도 해외 뉴스를 이제 일상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언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굳이 뭐 한국 분들이 뭐 미국 뉴스를 매일매일 봐야 될 일은 없겠죠. 예. 그리고 뭐 특별한 큰 이슈들은 국내 뉴스에서도 뭐 해외 뉴스가 보도가 되니까요. 그리고 일반 분들이 뭐 영국 뉴스를 매일매일 영국의 정치 상황, 예, 영국에 돌아가는 일을 아실 필요도 없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뭐 저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런 뉴스들을 일상 속에서 늘 접합니다. 그러다 보면 국내 뉴스, 그러니까 국내 뉴스, 제가 뭐 지금 국내 뉴스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예, 대한민국의 뉴스죠. 그런 상황들을 볼 때 그래도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서 그 지내본 경험 때문에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또 뉴스를 보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 이런 주변 사람들하고 정치 얘기를 거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온라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게 그래도 일반 대한민국 분들하고는 또 좀 뭐 같은 맥락일 수도 있지만 조금 생각하는 방식이,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이,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어떤 게 옳고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도 왜 한쪽의 시선으로만 보면 그 한쪽의 시선으로만 보는 거랑 또 다른 시선으로 똑같은 문제를 봤을 때 분명히 그 해석되는 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똑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똑같은 소식을 전하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와, 이게 정말 전달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언론이죠. 언론 보도에 따라서 굉장히 편향적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왜곡될 수도 있고, 똑같은 정보고 똑같은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도 정말 너무 편파적일 수 있고 너무 공정하지 않은 그런 뉴스가 되기도 하고,
근데 공정한 소식보다는,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이 매체들이, 서양의 매체들도 뭐 그런 면이 없진 않지만, 특히 제가 그래도 보는 그런 서양의 매체들보다 국내 뉴스들이나 국내 그런 매체들은, 보도 매체들은 더 약간의 왜곡하는 면이, 그리고 편향 보도하는 면이 굉장히 노골적이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치 전문가가 아닌 제 그냥 일반 인의 시각으로도 너무 결함이 많은, 그러니까 공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뉴스들이 일반인들에게, 일반 분들에게 그냥 사실처럼 전달되고, 그게 마치 진실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참 그냥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뭐 큰 이슈들 많았잖아요. 최근에도 대한민국에도 뭐 계엄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안공항 그런에서 안타까운, 예, 많은 분들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행기 추락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뭐 지금도 그 계엄령의 후폭풍으로 뭐 탄핵 심의가 계속 이뤄지면서 나라가 많이 좀 이렇게 양극화돼서, 뭐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조차도 요즘은 굉장히 정치 뉴스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고, 뭐 그 여파로 또 경제 상황도 분명히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만 해도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트럼프의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 트럼프의 그런 행보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는 게 긍정적인 기가 막힘은 아니고요.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노선을 걷는 걸 보면서, 야, 정의를 저렇게 사용하는 게 저것도 정의인가? 저게 과연 정의가 맞나? 그런 의문도 들고, 그리고 자꾸만 이런 세계 뭐 여러 나라들, 뭐 독일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약간 극단주의적인 그런 정당이 막 또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의 그런 행보, 그리고 이런 발언, 어쨌든 예,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이게 세상에 참 내가 알던 정의, 내가 알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정말 많이 혼란스러운, 우리는 제 세대만 해도 착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뭐 법 잘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굉장히 도덕성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에서 요즘 뭐 MZ 세대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꼰대 소리가 될지도 모르지만, 사실 뭐 예, 제 자녀랑 얘기를 해도 그렇고, 정말 저희 세대에서는 감히 생각하고 그러지 못할 그런 갭이죠, 갭. 예.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로 참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모든 게 좀 혼란스러운 시기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왜 오춘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만 50이 훌쩍 넘으면서 뭐 말로만 듣던 그런 오춘기를 예,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예, 그리고 육체적으로 뭐 신체적으로 다 그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정말 삶을 다시 보는, 인생을 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 배웠던 나의 그런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를
많이 벗어 던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참 고립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많이 변화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냥 첫 영상 3개를 벽만 보면서 벽만 나오는 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4번째 영상에서는 그냥 제가 한번 나와서 마침 지금 한국에 출장차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비자도 연장하고 오늘 생일이고, 그리고 그런 연장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개인적인 소갈이들, 그리고 그 비자 하면서 또 왔다 갔다 거리면서 여러 가지 든 소회들을 그냥 마침 오늘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는 그런 제 그 생각들을 한번 표현해 보는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세상이 아무리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흐릿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제가 살면서 그래도 지키는 신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악플 달지 않기. 살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악플을 달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본 그냥 상식이나 기본 개념,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제 세대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남한테 적어도 상처 주지 말고, 적어도 의도적으로. 무의식 중에는 제 행동이나 제 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좀 고깝게 들릴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악플 달지 말고, 인터넷상에서. 저한테 악플 달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별의별 악플을 다 다시더라고요. 목소리 트집 잡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외모를 또 폄하하는 발언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개인의 어떤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또 트집을 잡는 분들도 계시고, 적어도 제가 만든 이 채널 안에서는, 제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저의 생각들을 표현해보는 그런 채널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